중국에서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잠시 주춤하는가 싶었는데 확진자 한 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8번째 확진자가 나온 셈이죠. 김기혁 아나운서, 28번째 확진자는 어제 최종 판결을 받은 겁니까? 예, 이 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요. 네. 89년생 30세, 만으로 30세인 것 같습니다. 중국 국적의 여성이고요. 세 번째 확진자, 3번 환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서 네. 그러니까 1월 26일부터 자가격리를 하던 중에 이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번 환자와는 지난달 22일 그리고 24일 강남 성형외과에 동행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 25일은 집에서 접촉을 또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지난달 26일부터 격리가 돼서 네. 3번 환자의 어머니 집에서 네. 그러니까 자가 격리 중에 증상이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출국을 하기 직전에 실시한 이 2번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3번 환자의 밀접 접촉자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격리 생활을 했었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계 당국에서 충분히 이제 관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나온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오늘 오후 브리핑이 있었는데 관련한 소식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28번째 환자는 세 번째 확진 환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 1월 26일부터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른 치료와 관련되어 진통 소염제를 복용 중이어서 잠복기 완료 시점을 앞두고 검사를 2월 8일 날 시행하였습니다. 1차 검사에서는 양성과 음성의 경계선상의 결과가 도출이 되어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박 교수님, 그런데 이 28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에 잠복기를 넘겼었느냐 안 넘겼었느냐를 두고 얘기가 좀 오고 가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이분이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데이터만 보면은 17일, 16일 정도에 지금 이제 검사가 돼서 양성이 나온 건데요. 네. 현재의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잠복기가 넘어서 증상이 나왔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4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통상적으로 WHO에서도 그렇고 14일인데 다만 이게 이제 지금 16일, 7일째 나타났다고 또 보기도 어려울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분이 증상이 일부 있었다는 거를 본인이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뭐 약간의 미열 같은 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그림에서도 보시면 알지만 이미 이제 통상적으로 이분은 이제 30세 여성이고 아마도 뭐 성형외과는 같지만 건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증상을 본인 스스로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치면 이분은 이미 증상기를 지나서 이후에 몸에 바이러스가 일부 있는 것이 중국에 가기 전에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분이 치료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몸에 바이러스가 그대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량의 지금 질병관리본부장도 얘기를 했지만 소량의 바이러스가 PCR 테스트를 해서 검사가 됐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최장 잠복기를 우리가 14일이라고 생각하고 다 대처 계획들도 짜놨었는데 중국 내에서는 이 최장 잠복기가 14일이 아니라 뭐 24일까지 될 수 있다라는 연구 논문이 나왔다고도 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래서 그 논문도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저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현재 지금 이 24일이라는 이 논문 자체가 이제 논문을 써보신 분을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논문이 초고입니다. 초고라는 건 뭐냐면 원고가 아직 이제 확정이 돼서 이른바 피어 리뷰라고 하는데 다른 학자들이 이걸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검증이 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신 것도 있지만 이 원고를 쓰신 분이 한계점, 원고의 리미테이션이라는 것 중에 보면 그 환자가 24일이 된 환자가 중간에 다른 사람을 접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분이 24일 날 실제로 된 다음에 증상이 나타났는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사람을 또 만나서 증상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우선적으로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24일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좀 이런 걸 챙겨보고 격리에도 좀 더 보수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반가운 소식도 있죠. 완치 환자가 속속 나오고 있다는 건데 이번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완치를 해서 퇴원 판정을 받는 그런 환자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선 지금 보니까 이분을 25세 남성이고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면역력이 어느 정도냐, 그다음에 본인이 원래 이제 기저질환, 이런 다른 병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그러니까 다른 환자와 접촉을 할 때 노출량이 얼마나 됐는지인데 네. 이분은 기본적으로 건강하시고 또 면역성도 좋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가 이런 게 침투하게 되면 건강하신 분이 덜 걸리고 치료도 빨리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이제 운동도 많이 하고 면역성을 기르고 오는 게 좋고요. 특히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게 많이 웃고 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실제적으로도 면역성이 강화된다는 거 이미 학계에서도 이미 인정이 돼 있는 그렇죠. 이 상황입니다. 면역력을 평소에 키우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도 건전하게 하는 게 우리 일반 사회역학에서는 네.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감기를 침투해서 낫거나 하는 확률이 30% 이상 현저하게 높다는 거기 때문에 이번 바이러스도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즐거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평소에도 좀 웃는 습관을 좀 많이 들여야겠어요. 그럼 면역력도 높아지게. 네, 김경호 아나운서. 네. 우리나라 지금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들이 일부 있는데 이분들을 모셔오기 위한 전세기, 세 번째 전세기가 오늘 우한으로 간다고요? 예, 맞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네. 아마도 이제 내일쯤에 김포공항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일단 3차 이 전세기를 타고 들어오는 우한 교민의 경우 한 170여 명, 네. 기존보다 신청자가 이제 늘어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2차 전세기, 그 전에 전세기를 보낼 때와 마찬가지로 아마 출발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신청자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한에 계신 교민들 중에서 지금이라도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도 아마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거기에서 이제 우리 교민 가운데 3명은 확진 판정을 받았잖아요. 예, 어제 뭐 그런 소식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같은 비행기로 모셔오진 못할 거잖아요. 현지에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 동일하고요. 아까 우리 중앙수습 네. 대책본부에서도 밝혔지만 기존의 환자는 이제 실어서 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동일하게 아마 이제 중국에서도 어쨌거나 지금 거기서 치료하는 반들이 우리 국적의 소유자거나 아니면 우리 국적의 소유자의 가족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네네. 뭐 엄청난 특별한 치료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 치료제가 이제 메르스 관련 치료제가 있고 네. 항바이러스제가 있고 최근에 보면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라고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전문적이긴 하지만 RNA 바이러스라고 해서 네. 비슷한 형제들끼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약은 여기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지금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치료제 그다음에 열이 나거나 열 나면 이제 기존의 이제 대증요법이라고 해서 그런 기존 치료와 이번에 이제 항생제나 다른 치료를 통해서 아마 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큰 기저질환이 없으면 뭐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치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들도 속속 이제 축적이 될 거잖아요. 네, 그것을 그렇습니다. 이제 확진자에게 적용하면서 이제 치료법을 찾아가는 과정 이런 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미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8명의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환자가 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 이제 연령별, 기저질환별, 그다음에 지금 치료약 투입된 게 이미 다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 우리 WHO 세계보건기구를 통해서 다른 나라와 공유도 되고 네. 그중에서 효과가 있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병합이 되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치료제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 우한시의 교민들을 태워올 정부의 세 번째 전세기 오늘 밤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죠.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장에 정주영 기자, 지금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전세기는 오늘 밤 8시 45분 이곳 인천공항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이륙까지 3시간 남짓 남았는데요. 지난달 30일과 31일에 이어 어느덧 세 번째 전세기입니다. 3차 전세기는 의사 등 8명으로 구성된 의료팀과 외교부 신속대응팀, 대한항공 승무원 등을 태우고 자정쯤 우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우한 교민은 170여 명으로 예상되는데요.
1차와 2차 전세기를 합쳐 모두 870여 명이 귀국하게 됩니다. 특히 3차 전세기엔 교민은 물론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중국 국적의 직계 가족도 탑승합니다. 중국인 가족은 전세기에 탈 수 없다던 중국 당국이 방침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서류를 통해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돼 우한 현지 탑승 수속에 1, 2차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세기는 중국 측과 우리 측에 두 차례 검역을 마치는 대로 우한을 떠나 내일 김포공항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3차 귀국자 170여 명은 김포공항에서 발열과 기침 등의 입국 검역을 받은 뒤 경기 이천시의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 입소합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